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먼저 YTN 국제부 연결해서 나라 밖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우장균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국제부입니다. 네, 영국의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일주일 앞둔 상황인데요. EU 잔류운동을 펴오던 이 노동당 소속의 여성 의원이 피습을 당해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죠. 자, 먼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구체적인 발생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사건이 일어난 곳은 영국 중부 웨스트 요크셔의 버스톨이라는 마을입니다. 네. 현지 시각 16일 낮 1시 직전에 이곳이 지역구인 조 콕스 노동당 의원이 버스톨 도서관 앞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먼저 두 남성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고 여기에 콕스 의원이 끼어들자 한 남성이 콕스 의원에게 권총을 발사하고 흉기를 휘둘렀다고 목격자들이 전했습니다. 콕스 의원은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고 주변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는데요. 콕스 의원은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네. 콕스 의원은 국제자선단체에서 일해오다가 지난해 총선에서 하원 의원에 당선된 뒤에 시리아 내전과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앞두고 인종차별과 폐쇄적인 이민 정책에 반대하면서 EU 잔류운동을 벌여왔습니다. 네, 이게 참 첨예한 상황으로 인식되긴 합니다만 이 브렉시트 문제, 현역 하원 의원이 살해당하는 일까지 발생을 해서 참 끔찍한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사건이 EU 탈퇴를 주장하는 세력의 증오 범죄일 가능성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범인과 범행 동기에 대한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에서 52살의 남성을 용의자로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용의자는 이 지역에 사는 토미 메이어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번 범행 동기와 관련해 주목되는 증언은 범인이 범행 당시 브리튼 퍼스트, 즉 영국이 우선이라고 외쳤다는 대목입니다. 네. 브리튼 퍼스트는 이민 반대 운동에 동조해온 영국 극우단체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아하. 이 단체는 하지만 즉각 관련성을 부인하고 자신들은 이런 행동을 부추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범인의 동생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형이 강한 정치적 견해가 없었고 인종차별적 얘기도 꺼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경찰의 수사가 좀 더 이루어진 뒤에야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단체의 부인과 이 가족의 증언으로 보면 그러면은 살해를 왜 했는지 동기를 알 수 없어 보이는데요. 자, 지금 이 영국 의회 의원이 피살당한 사건이 26년 만의 일이라고 하던데요. 지금 영국 정치권의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대낮에 일어난 의원 피살 사건에 영국 정치권은 물론 영국 전역이 충격과 애도의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영국 의회 건물에는 콕스 의원의 사망을 애도하는 조기가 내걸렸고 의사당 주변에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브렉시트 찬반 진영은 모두 투표 캠페인과 관련한 일정을 중단했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영국의 EU 잔류를 호소하기 위해 마련됐던 영국령 지브롤터 방문 일정을 취소했고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를 비롯한 주요 정치권 인사들도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네, 모두 다 애도의 분위기일 수밖에 없겠고요. 영국 국민들도 충격이 클 텐데, 자, 이런 와중에 이 데이빗 캐머런 총리는 이 브렉시트 찬반 투표 이거 연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어요. 자, 이번 사건이 브렉시트 투표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 하는 것도 관심인데 지금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브렉시트를 판가름할 국민투표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네. 이번 사건은 브렉시트 찬반 여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이 브렉시트 찬성 여론이 우세해지고 있던 시점에서 나왔는데 외신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브렉시트를 둘러싼 갈등이 그 배경으로 파악되면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영국 내 분열이 더욱 극단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 경우 전국 불안을 우려한 유권자들이 EU 잔류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투표와 관련된 논의가 사실상 모두 중단되면서 투표 일정 자체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국민투표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영국은 물론 유럽의
분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세계 금융시장도 불안한 모습을 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행위라고 줄여서 부르죠. 20대 국회 전반기 안행위원장에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안행위는 행정자치부, 경찰청, 국민안전처 등 지방행정과 민생치안, 국민안전을 포함해서 이 주요 부처를 담당하는 상임위입니다. 이 쟁점 현안도 많은데요. 이재명 성남시장의 단식으로 이어진 지방재정제도의 개편안 문제, 그리고 백남기 농민사건 진상조사, 또 어버이연합 게이트 청문회 등 첨예한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유재중 안행위원장 연결해서 20대 국회 안행위의 쟁점 현안과 함께 어제 복당 결정 이후 혼란스러운 당 상황에 대한 의견들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이 안행위원장 선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유재중 의원께서는요, 이 지방자치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안행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 포부를 먼저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먼저 안전행정위원장으로서 국회에 좀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국민의 좀 안전하게 삶을 영위했으면 하는 그런 기도부터 먼저 드리고요. 네. 지금 여러 가지로 자금의 사회 그 약자층이라 할 수 있는 여성 아동들에 대해서 무작위로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 국민들께서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국민들의 불안감을 좀 덜어주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좀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안전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국회에서 할 일이라 생각하면서 네. 무조건적으로 집행부 정부를 허통마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공권력과 우리 국회 국민들 모두가 안전하게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의견을 모아는 그런 어떤 소통의 장, 그런 어떤 또 현장을 챙기는 그런 상임위로 좀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네. 자, 이 안행위 위원들 명단을 좀 보니까요. 이 야당에서는 진선미 의원, 또 이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이 박주민 의원, 또 경찰대 교수 출신의 표창원 의원, 이런 분들이 눈에 띄던데요. 이 위원장 입장에서 이 위원들의 면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언급하신 분들이 다 야당 의원님들이시네요. 맞습니다. 아이고 참네. 네. 그런데 그 언급하신 그 야당 의원님들 다 전문성 같은 분들이고, 네네. 또 여당에는 또 안행위를 비롯해 풍부한 경험을 갖추시는 삼선 의원님들이 또 네 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조화롭게 하게 되면은 아주 모범적인 상임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렇게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여정 활동 승관 낼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옆에서 많이 좀 도와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그분들이 10분, 100분 좀 발휘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전행정위가 좀 뛰어난 상임위가 되고 국민에게 이롭게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아주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오신 데서 참 좀 반갑고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야 망라해서 여야가 이제 좀 협치를 통해 가지고 서로 네. 국민의 그 안전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봅니다. 네네. 다이 전문성을 잘 살릴 수 있어 뛰어난 의정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안행위에서 다뤄야 할 현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좀 우선순위를 꼽아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불안을 좀 해소시킬 수 있도록 우리 사회적 안전망을 좀 확충해 나가야 됩니다. 네. 가지로 즉 말하자면 국민 서로가 좀 지켜주는 문화, 안전을 좀 지키고 좀 기본을 좀 지키고 그렇게 해서 좀 원칙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이 자그마한 데서 지키지 않는 데서 기본을 지키지 않는 데서 큰 사고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월호 보십시오. 선장이 책무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좀 기본을 원칙을 지켰더라면은 참 우리 소중한 우리 참 그 학생들 그 생명을 앗아가지 않았을 거고 그런 거 보면 참 저 어른으로서 내가 내 자신부터 본분을 좀 지키고 있는지 생각해서 우리 국민 서로가 좀 기본을 지키는 쪽으로 해서 사회 안전망을 좀 확충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뭐 지방 재정 뭐 계획 등 이런 것을 하면서 특히 상대적으로 법적이 취약한 사회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강력 범죄가 늘어날 수 있도록 어떤 공권력의 어떤 사기 진작, 즉 말하자면 최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경찰 같은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복무에 좀 열심히 챙기가 되면은 이런 또 사건 사고가 좀 덜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어떤 근무 환경도 한번 챙겨보는 거, 무조건 질타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반영해서 참 다루어야 되는 큰 해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의원님, 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반발하면서 이 단식에 들어갔던 이재명 성남시장 있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단식이 중단됐다는 소식 들어왔는데요. 그래도 이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서 야당은 지방재정의 하향 평준화를 만든다. 이 지자체의 재정 자율권을 침해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또 일면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재명 시장 측에서는. 그러나 이제 전 우리 국가 균형 발전 재정 형평성 전 지자체를 좀 관장하는 행자부 입장에서는 현재 또 다른 시각일 거예요. 성남시의 재정 자립도 61.9%, 62%인데 이런 경기도 내 다른 시 평균 재정 자립도는 50%입니다. 많이 높죠, 그죠? 재정 여건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대다수 지자체들이 자체 세입으로는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할 정도. 저도 기초단체장을 했습니다. 민선 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를 참 열악한 걸 알고 있는데, 그래 재정 여건이 좋은 지자체에 가득하게 이제 배분되는 교부금을 어려운 지자체에 이제 배분하는 것이 이 하향 평준화라고 초래한다는 주장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즉 말하자면 2014년에 시군 간의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서 도입한 조정 교부금 제도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 특례 조항 때문에 현재 도입 취지가 이제 무색해질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 재정이 부의부 비립부를 초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잘못 운영되고 있는 현재 제도를 꼭 개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행자부가 이렇게 지방 재정의 어떤 시행령을 도입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24일 날 야당의 의견을 받들어 가지고 야간을 받아서 우리 행자부부터 먼저 업무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심도 있게 다루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 재정 개편안 문제가 자연스럽게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겠군요. 네네, 뭐 어떻게 되는지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는 거죠. 한번 들어보는 거죠. 행자부 입장, 야당 의원님들 입장, 여러 의원님들 입장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상임위원장 입장에서는 행자부 입장과 그리고 야당의 입장을 다 고루 들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야 의원들이 여기 나오고 행자부 여기 나오고 그것이 이제 공론화되면은 각 지자체에 또 의견도 있을 거고, 그게 이제 여론이 들어가지고 어떤 것이 맞는지, 정말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하면서까지 하는 것이, 정말, 정부로서, 아니, 국민으로서 맞는 건지, 또, 그렇지 않고 행자부가 취하고 있는 이런 어떤 재정, 여러 가지 이런 시행 자체가 전 국민들이 맞는 건지 한번 의원님들 의견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요, 의원님. 지금 야 3당, 정의당을 포함해서요. 이 시위 중에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이 백남기 농민 사건이요. 이 청문회를 추진할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위원장으로서 어떤 입장이세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야 3당이 청문회를 하겠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오랜 시간 중태에 이제 빠져 깨어나지고 있지 못한 백남기 사건 정말 안타깝고 저도 그런 일이 안 벌어졌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으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이 사건도 포함됐습니다만 또 가습기 살균제 이런 피해 진상 규명 이런 것을 개최논의 여야 협상 중에 있다고 봅니다. 야당 3당은 그렇게 협상을 했습니다만 또 우리 또 여당의 지도부하고 이런 아직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이런 결론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청문회 운영 등 필요한 일정을 좀 잡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아직 안행이 이제 위원회에 얼마 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청 현안 보고를 들어보고 네. 그게 좀 미심쩍고 네. 또 문제점이 있다면은 뭐 야당의 의견을 받들어 청문회가 될 수 있지만도 저 지금 생각으로서는 뭐 청문회를 한다 안 한다 갖다 좀 말씀드리기가 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청문회 찬성 반대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안이 또 있어요. 지금 이 세월호 특조위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바로 이 세월호 네네. 특별법 개정안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이것도 그렇습니다. 안행위에서 다루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네. 이건 좀 뭐 제가 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자체는 농해수의 소관 때문에 농해수위. 아마 네. 후반 심사는 농해수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 뭐 세월호 사건이 또 국가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 또 안전처가 세월호 사건 때문에 이제 국민 안전처가 시설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져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은 되겠습니다만 네. 특별법 개정안 이것은 아마 농해수에서 다루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세월호 특조위 진상조사 범위 관련해서요. 네네. 최근 야당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행적조사 이야기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것을 이제 제외하자 이런 제안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네. 이런 야당의 좀 이 대통령의 뭐 행적조사를 제외한 제안 좀 중재안은 수용할 수 있다고 보세요? 뭐 저는 뭐 그게 대해서 깊이 뭐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요. 네네. 뭐 어떤 것을 제안했기 때문에 또 연장하다든지 이런 거 문제에 대해서는 원내 지도부가 좀 판단하리라 생각하고 네. 그런 것을 뭐 포함한다 안 한다 하는 자체도 뭐 세월호 특별법 내용에 네. 뭐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 해수부가 주무부처여서 농해수위에서 그렇죠. 농해수. 예, 다루게 예, 되더라도 예. 아마 네네. 또 그 당시에 이제 안전 컨트롤 타워 문제 얘기가 나오다 보면 안행위도 또 같이 이제 연루될 수 있는 대목들이 있어 보여서요. 뭐 재미없다고는 볼 수 없어. 네. 국민안전처에 또 해경 뭐 이런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도 좀 뭐 아마 또 문의가 있겠죠. 질문이 네. 있고. 네. 자, 의원님 이제 당내 네. 현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어제 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원들 일괄 복당 네.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이후 상황이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네네. 혁신비대위의 일괄 복당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이 문제로 우리 당이 이제 갈등을 겪어 왔는데 네. 어떻게 될 것인지. 근데 당의 합을 해서 저는 뭐 복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네. 어떻게 하든지 뭐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네. 단지 이제 이렇게 우리 뭐 의원님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네. 이렇게 혁신비대에서 막 표결권이 해서 이렇게 결정된 데서는 좀 의아해하고, 네. 좀 미리 이런 데서 좀 시간을 가지고 좀, 의견수렴, 뭐, 온천에 했으면은, 충격이 좀 많아야 될 건데, 네. 그에 따라서 이제 결론을 좀 내렸으면 좋을 것을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도, 그러나, 이제 우리 새누리당이 새롭게 또 출발해 가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뭐, 잘잘못, 뭐, 어떤 이런 걸 떠나서, 좀 반성하면서, 결정된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좀 당이 빠른 시일 내에 합을 좀 이룰 수 있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좀 품어 안자라는 입장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네. 오늘 친박계 중진 의원들이요. 회의를 이어가고 네네. 있는데 보도를 보니까 이 원천 무효 이 어젠 또 네. 쿠데타 주장이 나왔는데 이 번복될 네. 수 있는 결정이라고 보세요? 글쎄요, 또 혁신 비대위에서 그렇게 표현을까지 했는데, 네. 저도 뭐, 번복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아주 자세히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네. 사태를 멈추게 볼 수밖에 없는데, 양 이렇게 복당이 됐는데, 어떤 당 하업 차원에서 그런 결정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친박계 좀 격앙된 의원들은요, 네네.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 또 분당 가능성 이런 좀 이 격한 얘기들도 나오던데요. 가능성 네네. 있다고 보십니까?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탈당이라든지 뭐 분당까지 가겠습니까? 네. 저는 네. 그러면 봉합될 것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안행위원장인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었습니다.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테리움 금강주택.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똑똑하고 단단한 금융을 만나고 싶을 땐 이렇게 부르세요. 똑똑똑 DGB 딴딴딴 DGB. 금융을 똑똑하게 잘하니까 행복을 단단하게 잘 키우니까 앞으로가 자꾸 기대되는 금융. 더 가까이 더 큰 혜택. DGB 금융그룹.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 부르셨죠?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안녕하세요. 블랙야크의 새 얼굴 이진욱입니다. 이번 주도 등산 계획 있으시죠? 저도 산 참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산을 즐기는 새로운 법을 알게 됐어요. 대한민국의 보물 같은 명산을 블랙야크와 함께. 등산이 더 즐거워지는 방법. 블랙야크 명산 100 프로젝트.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샌들은 꿈도 못 꿨죠. 누가 볼까 걱정됐어요. 쉽게 낫지 않더라고요. 손발톱 무좀 치료엔 풀케어만의 특별한 기술. 국내 최초 원희텍 특허 기술의 깊고 빠른 침투력. 2015년 국내 판매 1위. 기술도 효과도 손발톱 무좀 치료제 풀케어. 네, 금요일의 뉴스 정면 승부 1, 2부에서는요. 여당 내 다시 불거진 내홍과 20대 국회 초반의 현안들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었습니다. 3부와 4부에서는요. 젊은 여야 정치인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복당 문제의 배경과 쟁점 아주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는 여기까지고요. 7시 뉴스를 들으시고 3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